해가 진 밤, 월요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요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앨리스의 증언. 네! 앨리스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재판장에 있는 사이 조금씩 커졌던 앨리스는 자신이 지난 몇 분 동안 얼마나 커졌는지를 깜빡 잊고 있었다. 앨리스가 벌떡 일어나자 치맛자락이 배심원석을 덮는 바람에 12 배심원들은 아래쪽 방청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저기에 엎어져 허우적대는 배심원들은 어항에서 쏟아져 나온 금붕어들과 흡사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당황한 앨리스가 황급히 배심원들을 집어올려 배심원석에 다시 앉히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금붕어가 죽지 않게 재빨리 어항 속으로 넣는 손길처럼 다급했다. 앨리스는 배심원석을 바라보았다. 하도 부랴부랴 서두르는 바람에 동화뱀 빌을 거꾸로 처박은 것이 보였다. 앨리스는 빌을 얼른 제자리에 앉혀주었다. 이윽고 충격에서 벗어난 배심원들은 석판과 연필을 다시 찾아들고 방금 전 일어난 사고에 대해 부지런히 기록했다. 그러나 빌은 입을 벌린 채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로군. 왕이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들이 그 말을 막 석판에 적으려는 찰나 하얀 토끼가 가로막았다. 전하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흰 토끼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지. 왕은 허둥지둥 둘러댄 후 노트에 적은 것을 읽어 내려갔다. 규칙 제42조. 누구든 키가 1600m 이상 되는 자는 재판장을 떠나야 한다. 순간 재판장 안의 모든 시선이 앨리스에게 모아졌다. 제 키는 1600m도 안 되는데요? 아니야, 충분하고도 남아. 왕이 억지를 부리자 여왕까지 합세했다. 3200m는 돼 보이는군. 어찌됐든 전 나갈 수 없어요. 원래 있던 규칙도 아니고 갑자기 꾸며내신 거잖아요. 앨리스가 물러서지 않자 왕이 이렇게 말했다. 이 규칙은 법전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이다. 그렇다면 제1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앨리스의 대꾸에 왕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재빨리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편결을 내리시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얀 토끼가 펄쩍 뛰었다. 전하, 아직 제출할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방금 누군가 이 봉투를 주워왔습니다. 토끼가 봉투를 뜯어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 하트잭이 직접 쓴 건가요? 한 배심원이 묻자 토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글씨체를 흉내낸 것이 분명하군. 이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잭이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전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썼다는 증거도 없고 끝에 제 서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끝에 서명이 없다는 게 너에겐 더 불리할 뿐이야.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서명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 말에 방청객 속에서 일제히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왕이 그럴듯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확한 증거로군. 그러니 어서 저자의 목을 쳐야. 그게 어찌 증거가 되죠? 먼저 시의 내용을 훑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 왕은 인상을 찡그리며 명령했다. 시를 읽어보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하얀 토끼가 시를 낭송하기 시작하자 재판장 안은 일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네가 그녀와 있었던 적이 있고 그에게 나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더군. 그녀는 나에게 멋지다고 했지만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지. 그는 그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았다고 전했고 만약 그녀가 이 일을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너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난 그녀에게 하나를,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네. 너는 우리에게 셋 이상을 주었지.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지. 예전에는 내 것이었던 것을. 만약 그녀나 내가 이 사건에 우연히 말려든다면 그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네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거라 믿었네. 내 생각은 다음과 같아. 너는 그와 우리와 그것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가 그들을 그 무엇보다 좋아한다는 걸 그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밝혀서는 안 되는 오직 너와 나만의 비밀이므로. 이 시에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 왕은 이번에도 배심원들에게 편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여왕이 소리치며 끼어들었다. 안 돼! 선고가 먼저야! 편결은 그 다음이라고! 말도 안 돼요! 편결도 내리기 전에 선고를 하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앨리스가 소리치자 여왕은 얼굴이 벌거진 채 명령을 내렸다. 당장 저 계집아이의 목을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마 앨리스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하! 다 합쳐봐야 겨우 카드 한 묶음인 주제에. 앨리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순간 카드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앨리스를 향해 날아들었다.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서 비명을 내지른 앨리스는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내저었다. 앨리스는 언덕에 누워 언니의 무릎을 베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어쩜? 무슨 낮잠을 그리도 깊게 자니? 나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언니. 앨리스는 꿈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언니에게 들려주었다. 앨리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언니는 앨리스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꿈이네. 그런데 이제 차 마실 시간이니까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앨리스는 일어나 집을 향해 달리며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신나고 멋진 꿈을 꾸었는지를. 언니는 앨리스가 자리를 뜬 뒤에도 턱을 개고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앨리스와 앨리스의 꿈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언니도 깜빡 꿈결에 빠져들었다. 언니는 먼저 어린 앨리스를 보았다. 어린 앨리스는 작은 두 손으로 언니의 무릎을 꼭 잡고 초롱초롱 반짝거리는 두 눈을 들어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앨리스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듯 생생했고 자꾸만 눈을 찌르는 나풀거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기 위해 고개를 젖히는 앙증맞은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계속 귀를 기울이자 그녀를 둘러싼 주변의 세계가 어린 동생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이상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듯 했다. 바삐 달려가는 하얀 토끼의 발길에 스쳐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 놀란 생쥐가 눈물바다에서 철벅철벅 헤엄치는 소리,
3월의 삼토끼와 그의 친구들이 끝없는 티파티를 열며 찻잔을 부딪히는 소리. 불행한 손님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여왕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접시가 요란하게 깨지는 가운데 공작 부인의 품에 안긴 새끼 돼지가 재채기하는 소리. 그리핀의 괴상한 외침. 도마뱀 빌이 연필로 석판을 긁어대는 소리. 자루 속에 갇힌 기니피그의 신음. 가짜 거북이의 흐느낌 등이 한데 어우러져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렇게 언니는 눈을 감고 앉아 자신도 그 이상한 나라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시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양떼의 목에서 딸랑이는 방울소리이고, 여왕의 호통소리는 양치기의 외침이며, 새끼 돼지의 재채기 소리와 그리핀의 외침, 그 밖의 여러가지 소리들도 모두 부산스러운 농장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바뀔 것이 분명했다. 또한 가짜 거북이의 구슬픈 흐느낌은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소들의 울음소리로 변할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지금은 이토록 작고 귀여운 동생이 언젠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이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오래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여름날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그 티없는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소박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언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된 앨리스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